전에 또 바로 시작해보자. 오늘 자산평가 그 원서 보려다가 어차피 계속 한평 쪽 이제 내일 마저 보면 끝나니까 내일 끝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고 아무튼 내일 그거 하고 나서 자산평가 다시 나가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반복을 안 하면 아직 기억이 금방 날라갈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그런 날라갈 정도 그 정도 때 수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한번 손익이 귀속시까지 이제 쭉 한번 달려보자. 최대한 빨리. 어차피 이따 7시 반에 운동 갔다 와니까 그때까지 직전까지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자. 아마 지금부터 빨리 최대한 달려면 지금 벌써 5시 다 되니까 아마 빨리 하면 그래도 입금은 다 보지 않을까? 잘하면 송금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달려보자. 다음 중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모든 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납세임을 진다. 해봤다. 외국중 비영리외국법인을 국내소득세를 진다. 영리대법인 소득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각 사람들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맞다. 아까 전에 내가 녹화하는데 이제 아버지랑 이제 수업하고 아버지한테 질문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알았는데 아까 설정 만지다가 마이크를 녹음하는 거를 그때 아까 처음에 켜놨었다가 녹음할 때 나도 모르게 꺼놓고 녹음을 해가지고 아무튼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됐어. 그래도 올려놓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안 해도 내가 그거 보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럴 생각이었는데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공부한 거 증명이니까 올려놓을 거마다 올려놓는데 내일은 녹음 반드시 켜서 녹음 다 들어가게 하지. 올리긴 하지만 아까 소리가 안 들어갔어. 아무튼 영리내국법에는 소득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각 사람들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임을 진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이나 외국법에 근거해 설립한 법인을 한다. 영어는 실적 관리를 두고 있다고 하면은 외국법인으로 분류될 수, 내국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어. 이건 조건이 더 붙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과 관계없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임을 지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비과세, 비영리 외국법인은 각수무사다 국내 원천사업 소득사업 중에 국내 원천소득 중에 수익사업 소득 영리 내국법인 청산소득에 보면서 과세 영리 외국법인 토지소득 과세 1번 2번 1번 이제 질문할 거 아직도 못했는데 정리해서 다시 하면 법인세법상 납세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건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면서 분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구성은 유한책임 사안으로 구성된 단체가 외국법인을 본다. 이게 조건 중에 하나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는 양도세에 대한 법인세 납세가 없다. 비영리 내국법인 각설주 소득 세법 소득을 한정한다. 비영리 외국법인 청소소득에 대한 없다. 비영리 내국법인도 이것도 없다. 연결 가능 부분은 연결 가능 자본인을 포함하여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결 가능 부분은 고소지방국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할자가 다를 때가 많거든.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과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비영리 내국법인 천상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거 없지. 4번 2번. 국내 원천 소득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 징수한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 내국법인 인증수 또는 출처 증명 양도리나 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상 사면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사면도 법률 법인 정관 등에서 정한 1회 기간을 한다. 다만 그 기간 1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이나 정관 등의 사면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 따라 사면도를 정하여 법률에 따른 법인 설립 신고와 함께 납세관 사면도를 신고해야 한다. 사면도를 변경하는 법인은 그 법인 직전 사면도 3개월 이내 법령을 정한 바에 따라 납세관 사면도 이루어지면서 사면도 변경 종료 사면도 기준도 변경 기간은 1사면도라 다만 그 기간이 1급 병할 때면 변사면도 그 기간을 포함한다.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병할 때 3개월이면 1개월이지. 5번에 3번. 내국법인 사면도 중에 분할에 따라 해소하는 경우에는 사면도 기준도 분할 등기일까지 기간을 해소하는 법인 1사면도로 한다. 국내사업자나 외국법인 국내 원천 소지하면서 있는 경우 법인 최초 사면도 기준 국내 원천 소지 최초로 발생한 날이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와 사면도 및 납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연령 때
내역법에 대한 각 사람들 소득, 청산소득 및 법률에 따른 토지나 양도소득 및 교수통의 제한법에 따른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한다. 실질적인 양도이나 생겼으면 비용이 거기서 포함된다. 비용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대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만 해당한다. 내역법인 사업연대 중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 사업연대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대 개시일 전날까지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 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사업연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업연대 변경이 아닌 경우에 법인은 좀 가는지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에서 관할 세무조사 승인을 받으면 초과도 가능하다. 아니 초과는 불가능하지. 실반을 옳은 것입니다. 정당 사업연대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는지 내역법에는 법인 설립시간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납세지관을 세무서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아니 정한 사람들 변경하면 직전 사람들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 그다음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 소장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고 사람들을 신고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704번 법률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의 경우 사람들 정한 법률 규정대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해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내역법인 사업연도 중에 해산 분할 때 해산 제한 사람들 계속 때 해산 등기일까지 기간과 해산 등 1~3년도로 사람들 변경 시청 사람들 종료를 이전에 제출한 경우도 변경 신고로 본다. 청산 중에는 내역법인 제한해서 가액이 사람들 중 확정된 사람들 계실 확정된 날까지 기간 1~3년도로 본다. 내역법인이 분할에 따라 해산하여 해산 등기가 아니라 분할 등기이지. X8번에서 신설법인 경우 최초 사람들 경과에 전혀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대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국내 사업장이나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주 A가 사업연대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 A의 최초 사업연대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그날을 속하는 A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내국법인 주 B가 사업연도 7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로 변경해 4월 10일은 3개월 이후니까 이 중에 최소한도 26년도에 바뀌는 거죠. 최소한도 개시일 전 생겨서는 사실상 그 법인을 기용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 포털에 무리가 없을 때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인에서 최소한 3년도 변경의 경우 종료 3년도 개시일부터 변경 3년도 전날까지 1~3년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 1개월 미만이면 변경 3년도에 급하온다. 내역법인 주시 이거가 6월 30일 조직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 변경 전이 그대로 한 것으로 본다. 9분의 5.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납세지관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내역법인 최초 사업연도 개시에는 설립 등기를 한다. 주 A가 현행 사업연도 새로운 사업연도로 변경하자 12월 1일이면 7, 8, 9, 10, 11, 12, 11, 3개월 이후 생산자 변경에서 새로운 사업연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주 B가 합병에 의해 해소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합병 등기일까지를 해서 법인 납세가 변경되면 그 변경 납세 10일이나 변경 납세자를 생산자 2를 선 부가치세법에서 정형 신고에 따라 그 변경사를 신고해도 법에서 납세지 아니요 납세지는 관할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그게 다를 때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돼. 아니구나. 신고할 땐 납세죠. 그 지정할 때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지 맞아. 그러니까 법인인가 사업연도 중에 합병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틀리면은 그러니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거지. 세법상 사업자 등으로 전신고 따르게 아주 심한 경우니까 법인 사업자 합병이나 소멸 피합병이 각 사람들 소득된 법인세 납세자 합병법인 납세자를 할 수 있다. 맞지? 법인세법상 사람들 납세자 관점 옳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 사업연도 중에 좀 가라앉히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 변경하는 경우는 조직 변경 제한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 내역법인이 사람들 중에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 개실도 1셈 들어온다. 사람들 변경한 법인 그 법인 직전 사람들 중으로 3개월인 신고수사를 납세를 세무사에서 저 일을 신고한다. 둘 사이 군사삽증 있는 외부의 주된 삽증을 누세한다. 납세에서 떼었으면 분양세 동일하지 않은 경우 납세실 지정 납세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아니면 관할지가 달 땐 국세청장이 지정할 때는 신고할 때는 세무사한다. 7번 5번 법인사상 납세정원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원이 수반주한다. 납세정원 3개월 이내 배경에 납세 15일 이내 10번 2번 내역법인의 법인세 납세는 등기 앞에는 또는 주상에서 소재지로 한다. 납세를 변경 법인 아니면 종료 납세실 법인 납세전 법정의 경관 후에 납세시 변경식을 한 경우 변경식을 한 날로부터 변경된 납세에 해당 법인 원사 3년대 납세정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변명이나 정관의 3년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내역법인 따라서 관한 세무사장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3도 정해진 법인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3도 변경에 3 변경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령에 같이 3도 본다. 내역법인의 법인세 납세자는 그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을 수사한다. 법인으로 본 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장의 소재, 주된 사업장이 부동산 소재일 때는 부동산의 소재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을 때는 정관에 의한 주소지, 주사무소의 소재지. 근데 그것도 없을 때는 대표장 관련해 주소지를 한다. 13번에 3번. 내역법인 3도 중에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연결 1.3도보다 하나씩 국세청장에서 국세청장에서 하는 것 정렬부터 40분 이제 통지를 해야 한다. 법인세법의 총시간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내역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 없다. 근사업자는 외국법인이 사람들 중에 원내원칙 부동산 소득 또는 국내원칙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금에서는 그 사실 신고한 경우는 그 사람들 계실도 신고까지 기간을 1~3년도 본다. 신탁재산 기록된 소득에 대해서 그 신탁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둘 사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실실과서 있는 외국법인 사람들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한 두 개니까. 13사 법령에 따라 3년도가 정해진 법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3년도 병행된 경우 3년도 병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행된 것으로 본다. 변사판 3년도 납세정한 3년도 옳지 않은 3년도 병행한 법인의 직전 3년도 종료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를 관한 세무상 일을 신고한다. 그렇지. 그 국내 사업장에 없는 외국법인에서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이 있는 법인 따로 3년도 정한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납세를 관한 세무상에 3년도 신고한다. 그 내국법인 3년 중에 상법 규정에 따라 조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전에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본다. 원칙수는 거기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 그 주소이다 거의야. 이를 원칙에서 법인세 납세를 한다. 법인 납세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할 때 10월 이내 변경 납세가 세무서에 일을 신고해야 한다. 끝. 1절 끝 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미친듯이 반복한다. 100번이고 한 1000번쯤 반복하면은 가서 달달하겠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100번이 안 되면 1000번 반복하는 거지. 법인세법상 결산주정상 신고정산을 오른 것은 신고정산 결산상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고 세무조정 계산서에만 송금상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항목을 본다. 아니지. 신고정상은 이거 또 결산할 수 있지. 퇴직금수는 결산상 손비로 계산 경우 송금상 결산 퇴직금 통계산이면 강제정상이다. 계산 충남 결산주정상이면 한도 미달의 물론 한도 초과에 대해 세무조정할 수 없다. 아니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강제로 해야 되는 거지. 한도 미달은 지가 계산하는 거지만 한도 초과는 법적으로 어기는 거니까요. 반드시 송금상. 결산주정상에 대해서 세법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결산상 비용 계산 세법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지. 1번 4번 결산주정상은 송사식을 조정할 수 없으나 신고주정상은 송사식 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결산주정은 지가 결산할 때니까 지가 결산한 그때로 조절할 수 있지만 신고주정상은 아무리 하더라도 소급해야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송사식을 조절할 수 없지. 그래서 법상 생각 자기자본총의 순자산은 유보니까 유보가 아니라 갑이지. 2번 4번 법인세법상 소유처분에 관한 설명에 옳지 않은 입금사업권 경청 사유로 유출된 기타 사유 유출 배당사유 기타 사유 유출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을 처분한다. 입금사업권 금액 사유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등 기타를 처분한다. 입금사업권 금액 중 그 기술 표면 대변 사유 처분 타임 법인 처분 선비가 기타 사유 유출 장관 그렇게 사유 멸실되어 그중에 당사 차용 기타 사유 입금사업권 사유 유출 다 법인이 주지면서 임한 경우에는 출장 임원에 대한 상해를 처분하지. 뒤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소득처분 각 사람들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금, 영리법뿐만 아니라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해서 지원한다. 실제는 금융 기술사 법인으로서 유폐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삽입 각 사람들 소득을 구성하는 게 기타 사유치를 처분. 내국법인 국세 금방 수준시간 매출이나 가격에 부당하게 사유치는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를 입금해 삽입하는 기타 사유치를 아니라 이건 유보로 처분하지. 법률을 정한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 이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입금한 살판 이자 할인 원천이 수행해서 기타 세출 처분 기타 세출된 금액 기술병 대표자 소속된 것을 처분한 것 상여로 법인이 그 처분 따른 선수자 일선 회사자 안에 따른 입금 사입한 금액 기타 사유 유출 처분다. 법인세법에서 소득처분한 설명을 옳지 않은 특례기본 및 일반 기본 송금사의 한도 초과 입금 사입한 금액 기타 사유 유출 처분다. 그치. 축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는 내국법인 재무상태표에 당기성과 차익 대표자의 입장에서 사용한다. 다만 찬주자의 별식 이를 기타 사실 수 있는 내국법인 국세무상 수정신 것도 기한데 배출이나 강염이 부당하게 세출된 금액을 회수와 세무를 입금에 살펴 신고하는 경우에 산에 유보를 한다. 다만 세무의 과세를 조치하는 현 출자나 경우에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금액을 살펴는 경우 산에 유보를 처분하지 않는다. 이제 여부를 하는지 정확히 보니 사실 유출된 금액 기소이 분명한 경우에 이거 한번 적어야 되겠다. 견점 있을 것 소득 처분 대표자 사유 처음에 사람들 중에 대표자 변경 내용 대표자 각인이 기록된 것이 분명하면 이를 대표자 각인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재직이 아니라 그럼 각각이 그 재직 일수로 분할해가지고 분할에 따라서 각각이 대표자에게 해서 분할하겠죠. 뭐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에 옳은 것은 모든 소득처분은 소득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조사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기타 사유치를 하지. 일반 기본 한도수의 소금사에 해당 사람들 다음 사람들 개시부터 10년 이내 반드시가 아니라 소금사에 한도액이 있을 때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는 물론 경정 또는 결정 또는 배당 사항 및 기타 사유치를 처분된 경우 법인 소득 귀속자 소득세 원천징수에 징수를 속한 다음 달에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아니 기타 사유치를 원천징수하지. 모든 소득처분은 그 차기 이후에 사용상 소득금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하는 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유보랑 그 다음에 일부 기타 사유지를 포함이지. 소득처분 6문제 이거 일부 기타 사유 유출이 뭔지 그 한국세태 국세법 신고전 송편 태도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는 것. 이용자사 법률 정하는 이거 맞고 일시상순환금 모든 법인이 구상시간 맞고 외목적 사업금은 그러니까 그 외부 감사된 사람 비영리 법인이니까 만성금 살팔 수 있으니까 기억 티그 리얼 2번 7번이고 소득처분 그 입금과 입금물상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법인세법은 소득기능 순자산에서 채택하고 있는 순자산에서 채택하면서 소득 원천에서 항상 불리한 건 아니고 이거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이득도 포괄적으로 해서 불리하지만 만약에 송금 차릴 때는 송금도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이득이지 항상 불리한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이득일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지. 법인 손해배상 정은 또는 손실 보상정에 받는 보상 각성 소득금에서 입금으로 받는다. 불필요 영위하는 법은 그 회원을 수입하는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금 살펴지 않는다. 집에서 법인세 비용은 입금을 보지 않는다. 일반 사람 법인세법 규정 방법을 열거주를 채택하고 있으면 입금 업무를 열거한 것만이 아니라 포괄주니까 포괄적인 겁니다. 법인세법 입금하는 사람도 옳은 것은 영리내역법인 특수환경인 법인으로부터 유관이고 시가는 아예 개인으로부터고 내역법인 외국시에서 수입배당만 수입배당 입금사람이 아니고 그 외국시에서 외국법인에서 수입배당 대행하는 금액 세액 공제에 대한 경우에는 이를 입금으로 보지 않는 세액 공제에 대해서 입금으로 간주한다. 2번이요. 세무 출처전화를 주식을 발행하고 있어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 발행하는 법면상 최고 면제이기니까 보전 충당하면 입금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과세현 조건이면 이하나면 또 영인회법은 이미 보전 주식에 대해 발행 주식 배당 입금을 구성하지 의대변에 대한 수입 배당 입금을 적용하지. 법인세법상 입금에 대한 부가치 매수세가 아니고 증자시 각 사람들 소득금을 내 등록해서 그 사람 소득 이미 과세한 소득도 아니고 그다음에 불행면 주식의 경우 이것도 주소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송금살법 그거 좀 화입병은 송금이었다가 화입병이 반대로 입금으로 되니까 34,000원. 4번 법인세법상 그 입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법인이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나 특수관계인 외의자로부터 분할받은 이게 입금을 본다.
특성이 외자로부터 분양받는 입금을 보지 않아. 자기실 취득부터 인연 이내 소각함이 아니라 인연 이내 소각함을 인연 이내 자본 전입을 할 때 그때 그거지. 그래서 되지 않는다. 한국시대 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 평가 증하에 반해서 평가 차이는 입금을 보지 않는다. 법령에 정하거나 보험업법에 대한 그것만 평가 증진. 조세상에서보다 동일기업 과세상을 적용한 회사 병원의 손해가 입금으로 본다. 4번. 법인 특수환경으로부터 유가증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개인으로부터지. 법인세법 입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입금, 자본 또는 출처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 해당 법인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한다. 그렇지. 이월결손은 보전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 시험에 출제하는 시험 면제 이후 해당 사람도 입금 불산임하고 각성 보전 충당할 수 있다. 입금 불산임이 아니라 입금 산입을 하고 그냥 과세이한 조건일 때만 입금.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환경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입금으로 본다. 그렇지. 국세 과환학금 환급금에 5번에 3번이지. 5번, 3번, 5번 이거. 환급금에 이자는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채무 출처자는 시가 액면과 미대를 입금을 살펴는 채무지 발행 것은 액면가액을 액면가 미대라는 경우는 처음. 입금 5 과호 납금 환급 입금 아니라 법인세법상 그 입금사니까 입금 불성에 관한 사람이 옳지 않아. 자기식 시효토 이거 그래서 그 자기식 처분 이게 입금 자기식 사소하게 입금은 자전거래로 한 건 입금에 사입하지 않은 거. 상품 보통주 자본주 받은 배당 한도라는 거 입금에 사입하지 않지. 6번 4번. 골프장 영향을 보는 골프장 영업하는 입장 고객으로부터 입장을 징수하여 관한 개별 서비스 입금에 사입하지 않은 두 번째. 다음 영인업법인 주통의 제25 3학년대 법인세에서는 세금령에 오른 것을 퇴직급여 충당 잔액 송금 분액부터 그거 환급한 걸로 치니까 송금 분액 송불산입니다. 입금불산이 5만원. 자기수처분 이익 30만원 수익으로 회계처리했으면 자기수처분 이익은 입금이니까 수익을 받고 업무 제한세 업무용 건물하는 건 송금이지. 송금인데 지방세이자 그러니까 요건 입금, 요 지방세 환급이자 입금 사입 만원 반대. 현금 매출 이거는 이러죠. 입금도 되지 않았으므로 입금 사입하여 상해로 처분하고 부가세 이거를 송금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그렇지. 요새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7번 4번 입금 유보로 처리한다. 입금 7번 재평가가 물어보기. 그 8번 영리내역법인 주A의 23사람도 특성이 개인 갑으로부터 시가가 있으면 이거는 이때 이거 할 때 입금상 200만 유보해야 되고 나중에 이걸 특수한 개인은 나중에 비액이 처분할 때 이거는 입금상 200을 유보 추인해야 되니까 입금상 200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뭐 개인 그러니까 처분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당연히 그 유관은 건 처분이 돼요. A가 제 25 이상인데 세무조정할 사항은 없는 게 아니고 세무도 없는 거 아니고 유관 처분이 처분 것은 의뢰 기재는 그냥 있는 거고 유보 추인하기 유보 적절히 당연히 유관은 처분은 결산 처분이 300만 전액 증가되지 않지. 왜냐면 입금비싸면 200 유보 처분 유보 강제 추인이 되니까 입금비싸 유보 추인이 되니까 입금비싸 유보 추인이 되니까 그러면서 만약 당연히 유관적으로 결산 취득가액인 100만 원의 처분한 그 결상 처분이 발생되지 않았다. 당연히 유관수 처분에 세무조정할 사항이 있지 무조건. 9번 그 영리역변 주 A는 제25기에 중에 유관수 전량 현금 100만 원 처분, 유관정부 처분이 40만 원 소원기한테 연주 제24기 주 2년 갑으로부터 지난 실제 매가 연주 처분이 금불생 이건데 이거는 아까 애초 취득할 때부터 주 A는 유관정권을 그 이만 개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수한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거니까 근데 이거 처분했다면 이거 저 매입거래 정보였으니까 장부 가액이 있던 거야. 그럼 60만 원 처분한 거야. 60이었는데 그래서 입금불산 미십이 들어왔다는 거는 개인으로부터 20이니까 시가가 80과 그 장부가액 차이니까 80, 20과 20이 차이나니까 80이지. 입금불산이 그러니까 처분에 입금불산이 일단 그러면 취득할 때 입금산 유보가 됐다는 거니까 그러면 개인으로부터니까 입금산 유보. 개인으로부터 20만, 60만, 80만, 9번, 4번. 말이 생각을 못 따라가면 좀 차분히 해야 돼. 말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 돼. 너무 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 말을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말을 좀 천천히 차분하게. 그 주사에는 한국시대 국제기관의 재평가, 여기서 그 재평가명 인정하지 않지. 법령이나 그 보험업법에 따라 평가 지정한 것 빼고는. 여기서 그러면은 재평가명 할 때 그 기타파가 있으면 요거 그 입금사니 기타 뺀 다음에 입금 불사함 유보 처분해서 손익을 평가정 인정하지 않고, 여기서 반 50 처분했으니까 아까 전에 입금 불사함 유보했으니까 입금사함 유보 추인하지 50. 그럼 요때는 양쪽 주역이니까 빵. 요때는 50, 4번, 10번, 3번. 다음 영역번 주 A 3도 법인세 최소하고 회생계획 이연하는 법인이 아니야. 증권사무소 이자 100만원 관세시 신고받 증권거래시 잘못 납부한 금액 환급금 이자니까 이건 입금 불사의 100. 감자 차익은 상관없고 자본이었으니까 시가 이걸 줄까? 개인으로부터니까 500만원이 아니라 입금사입 유보 1000. 그 다음에 여기서 체험현직이 있는데 이거는 수익으로 한 거 잘했지만 이월결승금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지. 부담 최소화하려면 입금사입을 최소한 줄이는 게 좋으니까 합병 시간마다 이월결승금을 제어가 아까 전에 그 합병을 딴 것처럼 이제 알겠는데, 합병 시 승계받은 이월결승금은 그 합병 그 피합병 법인, 즉 그 합병 시 승계받은 그 어떤 피합병 법인의 수익에서만 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합병하기 전에 만약에 합병 법인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수익에서 깔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합병하기 전에 피합병 법인에서 발생된 지금 승계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승계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의 피합병 법인의 결손금이라니까 이거는 피합병 법인의 손익에서만 깔 수 있어. 이게 언제까지? 5년까지.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섞어놓으면은 결손금 있는 법인이 흑자 있는 법인한테 서로 합병해가지고 결손금으로 이 흑자를 메꿔서 조세 의무를 회피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득이 난 걸 이거 송금 처리해가지고 메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이거 승계받은 건 제외하는 거야. 승계받은 건 제외하고 현재만 가지고 결손금 합병 법인. 그럼 4천만 원에 대해서 4천이 400만 원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으니까 입금 불상 400, 500, 11번에 1번.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단원이 늘어날수록 전부 다 세밀하게 보인다니까. 왜 그런지. 뒤로 진도가 나가고 단원이 늘어날수록 포괄적으로 다르니까 다 보인다니까. 다음은 주 경계 제 25기 사람도 그거는 내용이다. 주 경계 제 25기 세무정식 각 사람도 소득금액 미치는 승영향으로 온 것은 세무 실체적으로 경영상의 책임한 법인이면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인도 법인 최소를 가져 대성금 6,300 회사의 결산상 수익을 이때 성금으로 인정받았으니까 회사에서 입금을 잘한 거지. 외상 매출액이 사회 누락돼 입금상 유보로 조정하고 그 결산 수익으로 계산하면 입금 불상 유보 사회 본사 건물 따라 3년에서 결산 수익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거 잘한 거 평가지. 2,700원 조정주가 시가에서 주식방 수강금이 아니라 체험 면적 800만 원. 근데 체결한 범위인지 그러면 입금 불상이 800. 잠깐만. 그냥 체결한 범위잖아.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입금산이 800, 입금 불상 기타 뺀 다음에 입금 불상 유부처리해서 근데 양쪽 수량이니까 미친 영향은 이거 입금 불상 유보 이거 400밖에 없지. 10번에 1번. 제조비 영향은 영리 내국법인 주액의 제25기 자료이다. 주액의 제25기 각 사람도 수익금을 오른 것을 주액은 그동에서 채무 실체를 전하는 내용 포함 기원천사 이건 위헌법이라는 할 수 있는 법. 사무수익 21이다. 20에서 매출액 더하기 32금보다 매출원가 송금이 20. 이렇게 있다. 단기 단판 관리비로 처리했어. 비용으로 처리했단 말이야. 성급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자사니까 성금불산이 5,000원. 차익금 이걸 출처전하면서 이거 시가 3,000원을 그거서 액면가 5,000원, 시가 3,000원이니까 액면가가 더 크니까 액면가가 더 커. 그러면 5,000이랑 10주니까 5만 주니까 나머지 15만 채무 면적이익인데 영업의 수익을 했는데 얘는 경영 체결한 법인이야. 체결한 법인이고 법인세를 했으니까 잠깐만. 체결한 법인데 채무 면적 영업의 수익으로 했으므로 이거는 입금 불상입 유보. 그래서 15. 일단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해야지 무조건. 그 안 써있어도 모든 법인 다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지.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
그다음에 자기주처분에 대한 거는 자기주처분은 무조건 입금인데 이걸 자본으로 뺐으니까 기타 입금세 기타를 빼가지고 17만 5천 13만 3만. 다음 제조비는 내용에 거래 내용 한국 세탁은 내가 입금세 조정 그러면 입금세 규정 고려하지 않고 수령권 지금 관계 추초금은 보통 의자배당을 안 치지만 지금 비율에 따라서는 근데 여기서 채무 면적이 있어. 그리고 얘는 과세기한 조건 갖춘 법인도 아니야. 그럼 요건 입금이니까 요거에 대한 곱하기 0.2%에 대한 건 100 의자배당 100 입금상이 100이고 특수관계는 개인이 아니라 주니까 상관없고 특수관계 갑으로부터 이거 출간 저희 이때 200만 원 입금상 유보해야 되는데 출간 사람도 세무조가 없으니까 이번에 입금상에 파면 되지. 처분했다. 플러스 300 14분의 2가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어가지고 이거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건 그러니까 그냥 이때는 상관없지만 취득할 때는 상관없지만 처분할 때 이게 자기주점을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위에 거랑 같은 문제인 거지. 자기주점을 자본잉여금으로 쓰면 기타로 빼야 되니까 입금세 기타. 자기주점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해서 처리했으니까 이걸 입금세 기타로 빼야 되니까 15번 다음 전에 제조를 이용하면 일단 1000번을 안 되면 10,000번 하면 되고 10,000번을 안 되면 100,000번 하면 돼. 영의 내역법인 주의하겠지. 25기 사항도 결성해서 살상 독립적인 사항들다 만일 이러한 사항을 중에서 적절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제25기 법인소관과 사람들 소득금 요구를 발생시킨 사항 모두 몇 개인가 당 제24기 이전에 모든 세무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니까 전기까지는 적정히 이루어진 이외에 다른 사항 고려하지 않는다. 제25기 보통 유상증철 시가 금액까지 포함한 주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을 회계나 자본금 처리 제25기 외상 매출했으나 그 회계처리가 누락된 매출채권을 외상 매출했으면 그 회계처리가 누락됐으면 그때 입금상이 됐어도 이번에 입금 불상 유보해야지.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하나 그 다음에 그 24개월 소금과 계산했던 분수 그러면 이번에 입금인데 세금과 공과를 계산한 재산세 송금이랑 서로 상계했어. 그럼 상관없지. 다이버가 특수한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알기. 입금 15 분계 다이버가 특수한 게 아닌 비서로 이거 특수한 게 아닌가 계약금 상관없지. 무상으로 받은 토지 시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그 자산 수준 얘기잖아. 회계상 그러니까 자산 수준이 입금인데, 그러니까 자산 수준이 입금인데 자비감이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과목 보면 되잖아. 상관없지. 그러니까 한 개, 10원이 이건. 벌써 입금 그걸 과연 추결자는 법이는 그럼 주택임대는 다 입금을 삽입하지. 이렇게 이거 빼지도 않고 만약 추결장을 안 하고 그냥 장부 기장한 상태면 이건 빼. 법인 특성 16번 1번. 그럼 특성이 개인으로부터 한 거 있고, 범위가 삼성 입금사 매출 내년 매출 사업하나. 매출 A가 자기소속가 생긴 이 소득 2년의 자본을 따라서 하는 거 의존은 입금 법인 과언합법 법인 이거 아까 했는데 이거 입금 살펴 안 한다. 10만 번을 안 되면 100만 번, 100만 번 아니야 1000만 번. 부동산 임대불주가 법인세법상 차입금 과다 범위 이거 한마디로 간주임대 대상 법인 있는데 정상적으로 장부 기장한 거는 추액 결정한 거 정상적으로 장부 기장 상가분만 하니까 6,006억 6억에서 마이너스 취득가격한 거 2,002억 곱하기 상가분에 해당하는 것만 6,7.5 적순을 1년이니까 이거 그래서 곱하기 전기금이죠 6.9 마이너스 이자 수입 3,800 상가분은 배당금수 640 이거 처음 손실하는 친구 다시 해야 되겠다 6억 마이너스 2억 곱하기 6 여기 7.5 1400 곱하기 0.05 마이너스 380 마이너스 640 그러면 그 1180이고 추액 결정할 때 그냥 다 필요 없고 6억 6천에다가 그냥 바로 전개금이죠
3,300. 17번에 3번. 부동산 임대비 주업이 차익금 과다 영리 내역법인 주 렌더 사업용도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렌더 잔물 기장하고 있으면 상가 이거 임대기간 적수가 7월 5일부터 이거 지금 계산하는 게 25기 2025년 그러니까 7월 5일부터 그러면은 7, 8, 9, 10, 11, 12, 30일 4개, 32개 31 곱하기 4개 더하기 32개 하면 184일인데 5일부터니까 나머지 앞에 1, 2, 3, 4 빼면은 적수가 180일이야. 임대보증 9,900억 곱하기 180일 마이너스 토지 10억 마이너스 6억 4천 빼고 이거 곱하기 이것이 장부 기장하고 있으니까 4 나누기 10 그리고 곱하기 적수 180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이번엔 상가 건물에 대한 것만이니까 마이너스 3천 곱하기 적수가 11을 더 곱하기 31 더하기 30 1340이면 나누기 365 곱하기 0.02 마이너스 이자수익 상가보증금액 400 기간경 미수이자 다 포함해서 이건 지금 차업은 이긴데 손실 있으니까 상계수 335만 6,164원 18번에 4번 차익금 적수 차익금 적수 2배를 초과하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 이거는 간주임대료 대상 법인인데 장부에 따라서 정하니까 추기 결정하는 거 상황수에 따라서 임대 면적 20% 임대한 겁니까 임대 보증금 3천에서 임대 보증금 3천에서 적수 3천 마이너스 사무실에 대한 적수가 취득가가 적수가 1억 곱하기 임대용 건물과 관련한 지출 2개 그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과 관련한 지금 지급된 누계 이거니까 이걸 굳이 안 분할 필요는 없고 임대 면적이 30 전체 면적 20분 임대 지출되면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돼. 하면은 그냥 이거 잠깐만 3천 마이너스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과 관련한 거 만 곱하기 0점 해야 되나? 1000 곱하기 0.05 아닌데? 잠깐만 5천 곱하기 0.2 5천 곱하기 0.2가 아니라 임대했으니까 임대보증금이 거기서만 나왔으니까 5천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임대용 부동산 건설과 관련한 이거 마이너스 만 점이 그게 3천 곱하기 0.05 맞아 150 마이너스 이자수익 10만 140 10만 이런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은 애초에 임대한 곳에서만 나오니까 이거를 굳이 분할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용 건물과 건설하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실제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분할해서 안 분해야 되니까 1억 전체에서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 단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임대하고 있는 그 비율대로 요건 그러니까 안 분해줘야지. 되게 의제배다. 거기서 의제변까지 온다 한 30분 걸려.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은 법인 이행하면 자본 점수 명주시에는 신규 전입한 자본을 신규 주식 수로 나누는 거지. 분할량은 이재배당 기관에서 순서법인 주식발권 그거만 주는 시가평가 적격 분할량 그거 받은 종전 주식의 장모가 그래서 적격 분할 아까 전에 아버지랑도 진짜 뻔질나게 했던 거야. 적격 분할 이제 좀 되죠. 적격 분할은 그러니까 그 교부받은 왜냐면 그러니까 그 적격 분할은 그 시가를 대가로 계산하더라도 그 대가를 그 교부하던 주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해가지고 대가랑 또 승계받은 거랑 차이가 똑같게 만들어서 차이를 빵으로 만든 다음에 이 차익을 송금상 유보하고 자본에 대한 걸 기타로 빼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 합병 차익에 대한 걸 미래로 이연시키는 거예요. 미래에 이 자산을 상각하거나 양도할 때 그때 입금으로 유보 추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무면제 이익 중에서 원래 채무면제 단기 발생했을 때 입금인데 과세 이전 조건을 충족하면 이것도 입금 불사임 유보로 해서 미래로 미룰 수 있듯이
저격 분할도 똑같은 맥락으로 한마디 시가로 계산한 걸 갖다가 그러니까 교부받은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만들어가지고 합병 차익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송상 유보. 근데 송금은 아니니까 요거 해당하는 주초금 입금사에 기타로 한 다음에 나중에 미래에 이게 삼각하거나 양도할 때 입금사에 유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송금이라도 송금사에 판 게 아니라 입금이긴 하지만 미래로 입금을 이연시켜 주는 거야. 특례를 주는 거지. 왜냐면 적격 분할이니까. 뭔가 법에 따라서 잘한 거니까. 법에 따라서 잘한 거니까 해야 주는 거지. 아니면 그냥 다 쥐뿔 덮는 거고. 법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산 등기를 기록지면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해산의 자녀재산가액, 그 자녀재산가액 확정이지. 사안되지 않은 사안 우선지 주식 발익 추가금을 자본주의 수익은 배상 중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면 이익금으로 상환했을 때 배당으로 보는 건데 아직 그걸 상환되지도 않은 거. 상환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자본시장 이거는 주식 배당 경우는 0으로 평가다. 20번에 5번. 그러면 투자를 활성화하는 21번 2020년 2월 1일 A법인 이익금을 자본장이 받았다. 이 회사의 주주법 받았다. 배당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 출처는 이익 소각된 시가 출간 입금 시험 면적 입금이고 자기 과세형 조건도 아니니까 자기 출처 소각가에 발생한 이익 소각된 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2013년 10월 1일이면 이때 2월 1일 자본장이 뺐으면 2018년 10월 2003년 25일 2년 이내에 자본장이 빼니까 이것도 이자 배당이고 자본감사 이거는 일반적인 감사 차익이니까 교수모집 충당 금액은 21번 5번 이자 배당이지. 법에서 의제배당 사람 옳지는 2년 23년 의제배당 주주총회 또는 의사에서 결연날 속한 사업연대 기속하다. 결연날 자기수 소유한 배당 기준 입금 수행하면 자본 잉여금을 잠수에 따라 자본 잉여금을 지분별이 증가하는 경우 지분별 상당한 주식금 배당을 보죠. 자기 주체분 이건 무조건 자기 시기에 상관없이 기간 입금하는 게 이건 무조건 의제배당. 20년 3년 소각당시 시가가 초과한 경우에는 4년이 지나건 나발행간에 의제배당을 해당. 해산 법인 중에 그 법인 해산을 푸는 자연재산까지 소요된 초과한 금액 배당으로 보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거를 다시 물어볼 것. 입금 산입 22번. 입금 22. 5번 질문. 그 제조비는 영인업법 주체 25개 연수 이념상 수령하였다 자본주한테 의제배당 금액은 주초금인데 여기서 상환된 금액 40만원 채면적이고 140까지만 140 지분율 15%니까 자기 수확이 시가 초과했으면 이것도 500 처분 이익은 무조건 들어가고 포괄적 견차 평 이전 차이가 안 들어가고 재평가 적립금 이걸 물어볼 것인데 표준은 이거 160과 재평가 세우니까 160에 가는 거 더하기 160 곱하기 0.1 830 더하기 1000 1800여 곱하기 0.15 274만 5천 23만 3만 그 지는 이제 25일 3일 다음과 같이 피수자 범위부터 무상주와 주식 배당을 받았다. 의제 배당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무상주 100 자기 소각이고 이거는 시가 초과하지 않았고 40일 소각도 2년 이내니까 40%까지만 40이고 곱하기 액면가액 20만원 무상주 300주 주초금인데 이건 아니지. 외국법인 주식 200주인데 평균 200주에 신규 발행 중에 이거 200 곱하기 신규 자본 1200 마이너스 1000주 나누기 1000주 그럼 200만원 그러면 이거 더하면 220 주식 배당은 400주 주식 배당은 발행가액 그러니까 400이니까 220이니까 620 13번 2번 다음 해설을 영리 내국법인 주 A의 제10기 의장님께서 저희는 GPG 보통주를 보역수 10만주야. 그럼 20%는 42만 무상주 15,000 줄수 15,000 중에서 여기서 재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제배당 그거 아니면서도 지분율 그대로 지켜야 돼. 그 액면가에 5천인데 이거 지금 3억에 대해서 했으니까 거기서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건 자기소각이 2014년 3월 5일인데 결의가 25일이니까 2년 연장한 거니까 이것도 자기소각이 2년 다 의제배당 대상인데 주초금만 의제배당이 아니야. 그럼 2천에 해당하는 나누기 5천 해당하는 거 그럼 전체 여기서 증가한 건 4천에 20%만 받아야 돼. 15,000 중에 800주까지만 의제배당이 아니고 나머지 전부 다 1,000 마이너스 800 14,200주는 다 의제배당 대상이야.
돈 곱하기 액면가액 5천. 7,100만원. 의자배당 20원에 2원. 제조배당 내부에 주시는 과시기간. 지금 보통주 추수금 1억 5천원. 직전에 주시 30만 주. 현황 단표가 의자배당에서 얼마인가? 30만 주. 30만 주. B는 6만 주 보여주기 하나니까 6 나누기 30 하면은 0.2% 지금 20%나 20%고 6만 주에 이것에서 배정하면은 6만 주 중에서 이거 증가한 건 다 의자배당 곱하기 1.5 곱하기 500. 그러니까 지금들 증가한 거 그러면은 이번 경우는 750만원이고 실전 배정하지 않았으면 이거 없다 치고서는 24만 중에 곱하기 0.2 해서 4만 8천 주 먹었어야 되는데 6만 주 배당이 됐을 테니까 마이너스 6만 주 12,000주에 해당하는 거 600만원 이제 배당 16번에 4번 이것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 한 번 더 원리를 정확하게 알기 어떻게 하면 됐다는 거 이거 원리 알기 제조량은 영리 내역보면 주 A가 보여거는 B의 주식거래 자료다 영리 내역보면 주 B가 이거 외배당 오는 것은 이거 근데 이게 만약에 무상주인데 이걸 만약에 2년 이내에 2년 이내를 2년 이내 걸 수확할 때는 이걸 그러니까 그 단기 수확 주시라고 해서 요거 빵인 것부터 한 걸로 보지만 3월 5일이면은 이 시에서는 2월 20일까지 2년이 지나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비율에 따라서 200주 100주고 양도 90주 90주도 비율에 따라서 한 거로 보니까 90도 곱하기 1 나누기 3 30주 그럼 여기서 30주 나가고 여기 70주 남았고 60주 나가니까 140주 남았고 그럼 100주 100 곱하기 70 곱하기 0 더하기 140주 곱하기 15,000 나누기 원래 있던 거 70주 더하기 140주 하면은 100만원 100만원인데 현금 3만원 300만원 중에 그러니까 200만원이죠 20주면 3이고 이거는 동영상 내가 그때 이거에 대해서 왜 공수랑 다른지 했던 거 이거 입금 27 동영상 내 녹화 보기 20번 재정의 자료 내용 내역본 주 B의 주식수거인 주 A에게 발생하는 의자배당금을 오른 것은 여기서 이익자 주식발 추초금이 있는데 2023년 3월 20일이고 2020년 2월 20일이니까 2년 이내에서 이것부터 그러면은 주당 20%니까 5,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5,000주 중에 20%를 쓰고 있어 5,000주 곱하기 0.2 하면 지금 1,000주가 속된 거지 1,000주 중에 500주부터 나가 그러면 500주가 빵이고 500주 곱하기 2,000주 곱하기 9,500 더하기 2,500 곱하기 5,000 나누기 2,000 더하기가 4,000 그러면 350만원인데 주당 대가 202만 마이너스 그러면 그러니까 2,000이니까 1,650 18번 뭐 의자배당 답쳐 부숴버리면서 될 때까지 그냥 다 쳐서 될 때까지 그냥 다 쳐놓은 될 때까지 그냥 다 부숴 비상 연회협회 주 A가 주비전 보통 수업으로 인한 주 A 의자병에 얼마 주시 촉법할 거 없다 합병 왜 합병 사실이 없냐면은 승계 받았나 봐 그럼 5년 이내 승계 받았나 그래서 그걸로 해야 되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들어간다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 뒤에 저격 합병에 대한 특례를 보고 나니까 이제 알게 20억이 보통 600주를 보유하고 있다 600주 보유 현황이 400주 그 다음에 주초금 2023년 5월 1일 취득했는데 소각일 3월 30일이면 2년 이하 소각금가 이거부터 나왔다고 보면 되네
200주를 무상으로 지대했고 2023 자격식 처분이 이걸 또 400주였어. 보여준 400주 유상으로 처분했어요. 그럼 400주 유상 처분할 때 곱하기 2 나누기 10 나오면 여기서 80주 나가니까 단기소각 주식으로 먼저 나갈 거는 160주 남아있는 160주 아니 120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나가버려야 돼. 그다음에 400주 곱하기 4 나누기 10 하면은 있지. 그럼 여기 160 남으니까 160에서 400. 그러면 남아있는 거 240주. 이거 똑같이 240주 남아있을 거고. 보통 1100, 그냥 400주 나올 때 400주 마이너스 아까 120부터다가 280 곱하기 240 곱하기 1500 더하기 240 곱하기 1000 나누기 240 더하기 240 그러면은 35만원인데 보통 400주 곱하기 1500 하면 25만원 차이 25만원 29만 2만 30편 보일목적사건 송금사건 비영리납반 지금 출산 다음으로 수배하는 겁니다. 수배가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송금사건 했다가 이것까지 하면 2개 이중 혜택이 된다고 했는데 왜 이게 이중 혜택인지 다시 정확하게 알게. 30번 1번이고 입금 30번 이거 왜 이유가 자본시장 이거 배당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 그 금액 해당 선물 송금에서 공제한다. 그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특정 외국법인 실질 부담세 실질 10% 이한 특정 외국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가산점 송금 입금에 사입한다. 자산 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사 소득 공제 신청은 외국법인 해당 법인 실제는 외국법인 외국 자산 제외로부터 자본금을 감액할 뻔 배당에 준한 성격의 수입 배당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에 사입하지 않는다. 이건 수입 배당금 입금을 사입. 법인세법에서 외국 자회사 수입 수입 배당 금액의 입금 불상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 실제는 외국 자회사도 각종 소득금액 계산할 때 입금을 사입하지 않는다. 전액 입금이 아니라 외국일 때 95%까지. 내국법인 수입 배당금을 입금 불상할 수 있는 외국 자회사인데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을 초과 10%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자원개발 사업 대상 하는 법 외국법인은 5%. 그러니까 구수조선 외국법 유무선 금액에서 각 수금 계산할 때 입금에 사입 되지. 이거는 배당을 받는 것은 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적격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외국 자회사 승계받은 때는 승계는 다 주식 때부터 해당. 주식 이거 아까 전에 보고 왔잖아. 바로 알지.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뒷단을 보고 오니까 바로 하는 거지. 뒷단은 봤으니까 이번에 해당하는 걸 내가 아까도 바로 봤거든.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 지급한 수입배당 금은 각선 한 번만 처음에 반박하지 말고 그 이상하게 정신병자마냥 그러지 말고 이상하게 한 번만 딱 처음하라. 한 번만 딱 처음하라. 각사하는데 소득금액 계산할 때 입금을 사입하지 않는다. 아니 이건 입금 사입하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수입 배당금액 입금 불사입자는 배당 기준의 전기 말하면 3년선 장기 처분한 경우 단기 수입 입금 불사입 대상인데 다만 장부 주식가격 적수가 빵하는 거지. 단기 초에 처분했으니까 적수 단기 초니까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사입 계산 지급자 관련 배제 금액에는 지급자 입금 불사입 배제 금액이라는 거는 입금 불사입을 안 해준다는 거지. 사채가격 가격이 포함이 되지. 이건 포함이 돼. 그래서 입금 불사 연직 수입 있잖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는 입금 불산이 배제가 아니라 입금 불산 해준다는 거지. 이건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용 대상인데 다만 이거에 대한 거는 그 주식가격 적수, 정부가격 적수 빵을 하죠. 제외한다. 빵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외.
근데 잠깐 생각나. 그러니까 예를 있을 유세배당 입금세 대상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대상이지. 그다음에 이거 그 자본의 감소를 취득한 당수주가 초과하는 경우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거니까 대상이 아니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 금액은 아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상태야. 그럼 입금세 대상이 아니지. 왜냐면 법인세가 뭐 과세가 돼야 입금. 근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는 거야. 입금도 아닌데 입금세 밝혀. 그것도 소득이다. 그런 걸. 33번 수입배당 입금세 기간이 오른 것은 몇천 백만 원, 여기서 1,000만 원 주식가격 1,000.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뺄 건 회사채 이자 들어가고 연지급 수임이자 아까 배제된다 그랬고 은행 차입금 이자는 건설 중인 건설 소임 이거는 송금비싸에서 자산 성격 송금이긴 하지만 이거는 자산 성격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송금비싸 유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미래의 자산 처분하고 생각할 때 뭐 송금 산입을 각성도 해주는 거니까 이때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들어간 지급 이자 비용 자체를 보지 않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그 구조 자체. 구조 자체가. 그럼 딱 이것만 가져가면 마이너스 1200 곱하기 이거 요 주식에서 나온 거 해당하는 거 비율 그 다음에 총 정보액 이거 해서 요 나온 거 해당하는 것만 빼는 거야. 이건 무슨 배제 하는 거 지금 이제 880에서 지분율이 60%니까 100% 880 이런 100 마이너스 1200 곱하기 7300 나누기 500 마이너스 140이니까 애초에 수표나 입금사임에 한도액 자체가 없어. 상관없어. 그럼 입금불상 이 액을 계산하는 건 880까지. 1번 영민협변 주 뒤에 제20억이 맞아. 연명수용차는 송금이었지. 금액이라. 과세는 수입 배당금으로 오른 것은 배당금 합상장법인 보유주에서 4억 원 지분율 50% 이익 배당 3천 50억 3천 업무관 자산 여기 지금 이제 500원 현저자산도 빼야 돼. 왜냐면 지급 이제 입금불사에 배제돼서 괜찮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업무관 자산 있죠. 송금불사 이거니까 이건 또 정확히 다시 이것도 정확히 다시 보기 그냥 조금만 이상한 건 다 다시 보자. 34 입금 34 4 현가 아무튼 해서 빼가지고 그러면은 빼면은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300 3200 이익 배당 3000에서 마이너스 3200 곱하기 검색차를 무슨 지분이 변동 없으면 의자 배당은 배당 아니고 외국 차에서 이거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이걸 넣는 대신에 배당금 잠수차 지분 그다음에 연금하고 부수한 다음에 세금과 공과를 처리한 친구 그래서 이걸 세금과 공과를 처리한 거 송금 비싼 기타 사에 준 다음에 세금을 구정하지 않고 대신에 입금 그러니까 수입 배당금에 입금 불사입을 적용해가지고 간다고. 근데 이것도 다시 보는 외국 포기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3천만 3을 곱하기 애초에 이건 아주 적수를 줬네. 이거 배당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좀 1098 나누기 1800 아이고 잘못다. 마이너스 3200 곱하기 180 나누기 1800 300 그러면 2808이고 지분율이 50%니까 이건 100% 2808 그 다음에 이거 얼마야 5000 근데 이거는 주식 취득일이 배당 기준일 1개월 이하 1개월 보니까
4 5 6 7 8 맞네. 5천 마이너스 3,200 곱하기 168 나누기 18300 그러면 이건 4776인데 지분율 30%니까 80%. 3820만 8천 3828천 평 이익배당금 1000 곱하기 마이너스 3200 맞다. 근데 얘는 외국사서 이거 아까 95%인데 배당금 1000에 950 더하기 2808 더하기 3820.8 7578.8인데 숫배당 과세되는 숫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9000 과세는 1421만 2000 3401번 이금 아마 성분까지도 그냥 손익 기술시키면 못하나? 손익 기술시키기도 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다음 절에 수국수에서 더 벌써 배당 주반 6천 수식수 배당 기준을 이거 배당 취득일 이거 3개월 이거니까 기준에 따라서 이것만 10만 주 6천 곱하기 10 나누기 15 지급이 잡고 이자비용 있네 마이너스 채권자 불분명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810 상여 빠진 거고 곱하기 10천 10만 주 자산총액 나누기 곱하기 15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810 곱하기 10 이게 1000억 10억 곱하기 지분율 10%니까 0.3 뭔가 잘못 나왔는데 자산 총액 수득 주식수 잠깐만 왜 순간 좀 헷갈리지 자산 총액과 주식 적수 맞아 그 취득 주식수가 아니라 주식의 정부 가액이지 적수지 3억 1000 곱하기 10 나누기 15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810이 아니라 자꾸 잠깐만 곱하기 10 나누기 15 자꾸 실수하네 3000 마이너스 810 곱하기 3억은 3억 나누기 10 3868.6인데 아까 15%니까 곱하기 30% 1160조 8천 1법인 150만 1500 곱하기 이거 기준일 그리고 기준일이 아마 7월 20일이니까 적수는 2025년이니까 적수를 계산해야 되겠네 25일 1개월 미만의 1개월 적수 곱하기 40만 60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810 곱하기 6억 곱하기 적수가 얼마야 7월 1월 기준일 이거니까 1월부터 축적수로 곱하기 그럼 20일이면 365일에서 20일부터 해가 19일 빼야지 365마이너스 19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50억 곱하기 365 적수 이거 근데 지분율이 60%인데 60은 40%니까 80%
그러면 600에서 704 더하기 1160 1761만 2840원 35번 4번. 네, 시간 너무 많이 잡았는데. 소위 옳은 것은 제도에서 담배주는 취득일 이거고, 이거는 2024년, 이거는 3개월, 10월 5일부터 11월, 12월 5일. 이건 3개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3개월니까, 이건 입금세 대상이 아니고, 요것만. 그럼 수배는 1000. 차입금이자 차입금 적성, 이건 너무무관 자산이 너무무관 자산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건 제외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매초 이거는 송금 불수단입 자체니까, 여기서 발생한 이죠. 비자는 송금사, 송금, 여기서 발생한 송금사 이거 들어가니까, 기타를, 사이트, 몰라. 이건 그 정확히 썼죠. 36번, 입금 36, 소득 처분. 3000 마이너스 3000 곱하기 0.8 곱하기 365 나누기 3650 760 곱하기 지분율 40%니까 0.8 608 3605번 605번 37번 저기 금부사님 계산하는 것은 옳은 것 주권 상장법인지 유사로 취득할 법인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데 지분비율 변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이걸 초과한 거가 만약 의자배당식으로 가서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받은 금액 1000 중에서 1000까지는 배당금 수익을 자체를 안 보니까 배당이라고 안 보고 의자배당이라고 안 보고 그 다음에 지분이 늘어난 것 여기서 초과된 거만 받는 거지만 여기서 유상 그거의 소각은 입금부산 대상이 아니다. 입금부산 계산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본의 감소로 시가를 초과하는 게 유상 감자시 의자배당에 해당하면 입금불산 계산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입금불산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그리고 얘는 입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몰라. 그치. 그 200. 그러니까 원래는 입금불산이 되는 줄 아는데 나머지 차는 그냥 지원. 그러니까 나머지 차는 그 지원 증가한 거. 그 다음에 비상장법인데 이익준비금 자본점수 무상수 액면액 2,500 무상수 지원비율 변하지 않았다. 이익준비금 자본점수 변화. D법인 비상장인데 배당 기준일이 4월 30일이고 이건 취득한 거는 30일과 3개월 이내 취득니까 이것도 아니야 대상이. 그럼 이것만 하면 돼. 2000 곱하기 지분율 1.033 600 37번 1번 38번에 좀 정확히 보기 입금 37 정확히 보기 입금 37 정확하게 38번 영리 내역번 제25 수변 입금사를 보는 것은 영리학번 주빌트 수변 200 배당 기준일 10월 30일 10개월 그 전에 취득한 게 그러면은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게 요거는 아니고 요거 2000수는 요거 아니고 그러면은 먼저 나간 거는 이것도 3개월 이상 보유분에서 발생한 수배당 걸때 사익선출법으로 계산한다. 12월 아무튼 이것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35,000주 무사 나간 걸로 본다고 해서 3만 주.
그래서 그 3만원이랑 4만원에서 총 4만 주가 되고, 거래 7억원. 2천 중에서 곱하기 3만원에서 3만원에서 그래서 지급이자 없어. 아, 이자 병이네. 그러면 3천이 현재 천차금 상가 이건 채원 마이너스 2,900. 아, 2,900에 2천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거래금액 7억 중에서 7 곱하기 족수는 똑같은 곱하기 3만 주 곱하기 나누기 3.5 나누기 20 자산총액 20억원 900. 근데 여기서 지분율이 3만 주에 해당하는 것만 10만 주 30%니까 80% 720만원 30%면 3만. 내가 좀 정확히 알게 30%면 3만. 입금 다 했다. 입금 38 중 그 다음에 이제 송금. 아직 6시 안 됐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빠르게 송금하자. 아니면 기속직을 한 번 더 풀어도 돼.